네, 다음 얘기해볼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입니다. 이 경기에서 휴스턴 텍산스가 30대 6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시즌 초반에 CJ 스트라우드 선수가 굉장히 좀 핫하게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. 음, 그러니까 푸카 나쿠아와 함께 이 CJ 스트라우드가 가장 강력한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후보가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음, 생각이 들고, 사실 근년에 이제 휴스턴이 뭐 사실상 좀 리그의 깍두기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휴스턴이 뭐 매 시즌 전패를 해왔던 건 아니지만, 글쎄요, 저희가 뭐 리뷰나 프리뷰 이런 것들을 할때 그냥 휴스턴을 상대하는 팀들은 거의 1승을 깔고 간다라는 마인드를 좀 몇 년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. 음, 근데 올 시즌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CJ 스트라우드가 어쩌면 이 휴스턴의 새로운 구세주가 되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시즌 초반입니다. 음. 일단 스트라우드가 데뷔 이후에 이제 인터셉션 없는 그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음, 기록을 더 늘리면서 이제 스틸러스가 사실은 이제 수비에 방점이 좀 찍혀 있는 팀이잖아요. 그런 이제 스틸러스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어, 스트라우드가 이제 이날 이제 그 승리를 만들어내기 전까지 휴스턴이 마지막으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던 게 이 20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에요. 그러니까 음, 22개월 만에 지금 저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고, 사실 뭐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. 오라인 약하고 그 스킬 플레이어진의 퀄리티가 사실은 뭐 러닝백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 스트라우드가 이 정도로 해준다는 게 좀 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음. 그리고 이제 가뜩이나 오펜시브 라인이 약한데 또 부상자들이 이제 연달아 속출하면서 사실 백업 선수들이 지금 대다수 경기에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, 스트라우드가 전혀 이제 그런 것이 티가 나지 않게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음, 그래서 4경기에서 지금 1212야드를 던졌어요. 이게 2011년 캠 뉴튼의 1386야드에 이어서 음, 이 커리어 첫 4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패싱 야드 역대 2위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스트라우드의 경기를 보면 일단 신인답지 않게 굉장히 침착하게 뭐 상대 수비를 읽고 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쿼터백이고 뭐 설령 뭐 색을 당하거나 뭐 상대에게 압박을 당하는 이제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뭐 음, 실제로 타격을 입어도 그거를 좀 티가 안 난다고 해야 될까요? 예, 이런 점들이 신인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갖추기 어려운 뭐 자세라고 보여지는데 스트라우드가 음.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내면서 상대팀과 굉장히 대등하게 잘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아직은 이제 뭐 첫 4경기밖에 되진 않았으니까 좀 더 봐야겠지만 이게 첫 4경기만 보더라도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잖아요. 음, 얘는 잘 모르겠네? 라는 느낌을 주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얘는 뭔가 아쉽지만 그래도 또 재밌는 게 있네? 라는 느낌을 주는 선수가 있고 어, 아, 조졌는데? 싶은 선수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CJ 스트라우드처럼 이제 어? 얘는 뭔가 좀 떡잎이 보이는데?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. 멀리 가지 않더라도 뭐 조버로우라던가 조시 앨런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뭐 앨런은 사실은 처음에는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 버로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기를 뛰지 않아도 어? 뭔가 되는 냄새가 나는데? 라는 그런 느낌을 줬었는데 그 느낌이랑 좀 유사한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사실 이제 뒤이어 이야기하겠지만 이날 이제 JJ 와트가 뭐 경기장에 와서 링 오브 아너 행사를 치르기도 음, 했었는데 이 와트가 아마 뭐 팻 메카피 쇼였나요? 아마 뭐 그런 좀 방송에 출연해서 이 스트라우드의 역사적인 출발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뭐 대단하다 이런 이제 찬사를 또 보내기도 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네.
이날 뭐 넘버원 리시버 니코 콜린스에게 168야드 2개의 터치다운. 그러니까 스트라우드와 만나니까 이 니코 콜린스가 순식간에 뭐 A급 리시버가 된 것 같아요. 어느 음. 순간. 네. 그리고 러닝백 데이미언 피어스도 뭐 81야드 정도의 또 훌륭한 활약을 해 줬고, 그리고 이제 데빈 싱글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릭 플레이를 통해서 또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하는 또 그런 장면까지 보여주면서 '휴스턴이 좀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다.' 예,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인제 텍사스의 홈구장에서 인제 하프타임에 제이제이 왓의 인제 링 오브 아너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. 제이제이 왓 선수가 인제 텍사스 팬들에게 좀 스피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, TJ 왓은 인제 또 상대팀이기도 하고 좀 후반전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를 함께 하지는 못했어요. 음. 근데 이제 뭐 가족들이라든가 데릭 와트라든가, 음. 예, 뭐 이런 사람들이 동행을 했고, 또 제이제이 와트가 이제 자신의 어린 아이를 또 안고 음. 직접 이게 등장을 했었어요. 그래서 팬들에게 뭐 스피치도 했고, 그 카트에 타서 이렇게 구장을 한 바퀴 돌면서 예, 또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. 그래서 어 뭐 사실 제가 이제 뭐 특정 팀을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, 뭐 저는 이제 모든 팀들에게 좀 골고루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, 이런 얘기를 늘 드리곤 하는데,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매력적으로 느꼈던 팀 중에 하나가 사실 몇 년 전에 휴스턴 텍산스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드시온 왓슨이 이런 이제 사고를 치지 않고 굉장히 음. 경기장에서 터프한 이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, 음. 그다음에 이제 디안드레 홉킨스라든지 또 제이제이 와트라든지 이렇게 공수에서 정말 슈퍼스타들, 정말 재능이 넘치는 선수들이 이제 다 같이 뛰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사실 텍산스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 내심 좀 아쉽기는 했었는데, 가끔은 좀 그때 텍산스가 그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음. 그 시절을 이제 뭐 시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이 CJ 스트라우드, 뭐 니코 콜린스, 윌 앤더슨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과거의 선배들의 어떤 뭐 발자취를 좀 따라가 줄 수 있다면, 네, 휴스턴이 좀 오랜 침체기의 어떤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예,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, 예, 그런 기대를 좀 해 봅니다. 네. 사실 이제 그 녀석이 그 마사지에만 인제 재미를 들이지 않았더라면 아마 휴스턴 텍사스의 프랜차이즈 역사가 꽤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. 음. 뭐 물론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과거에 지나간 일이고, 앞으로 스트라우드가 저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가면서 이제 그런 어떤 나쁜 것들에 물들지 않고 어 휴스턴의 프랜차이즈 역사를 좀 바꿔주기를 기대를 음.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대로 스틸러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케니 피켓이 이날 상당히 고전을 하면서 114 패싱 야드에 1개 인터셉션에 그쳤어요. 그리고 사실 3 쿼터에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중도의 필드를 떠났고, 뭐 음. 결국엔 돌아오질 못했거든요. 이제 그러면서 밀첼 트루비스키가 또 오랜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, 뭐 음. 경기의 승패와는 좀 무관한 뭐 쿼터백 교체였던 것 같고, 음. 불행 중 다행히도 이제 케니 피켓이 뭐 다음 주에 아마도 뛸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, 이제 여전히 스틸러스의 공격은 계속해서 좀 침체를 겪고 있다. 네, 음.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러면서 인제 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맷 캐나다에 대한 이제 경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그 스틸러스 팬들이 지금 이제 벤 로슬리스버거 음. 빅ben에게 어 "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와 주면 안 될까?" 이런 이제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음. 인제 그 지금 이제 젤시로 떠난 애런 로저스도 이런 목소리에 좀 힘을 보태고 있는데, 그러니까 빅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처럼 그 이 NFL 리그의 쿼터백 중에 스스로 경기를 치르면서 플레이 콜링을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선수가 몇 없는데 그중 하나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빅벤을 뭐 칭찬하면서 자기까지 또 이렇게 쓱 얹어서 같이 좀 이렇게 뭐
셀프 뭐 칭찬을 했던 그런 로저스인데 어쨌든 이제 선수 시절에 그렇게 어떤 플레이 콜링도 해 봤고 예 음 그런 것들 일가견이 있었던 인물이었고 뭐 워낙 뭐 성적으로도 증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경험을 살린다면 뭐 '코칭 스태프로서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?'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뭐 얘기라고 봐야겠죠. 예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이 NFL에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코칭 스태프를 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네 그래서 뭐 빅벤이 정말 이제 팀에 대한 애정, 뭐 사명감 이런 것들로 만약에 이제 팬들의 부름에 응한다면 이것 자체도 굉장히 뭐 이슈가 될 것 같고 뭐 음 빅벤의 일거수일투족이 또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루머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냥 이제 음 팬들의 좀 희망 그다음에 이제 음 로저스도 그냥 그의 뭐 한마디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곁들여 준 정도? 이 정도로 좀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 톰린 감독이 일단 뭐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요지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맷 캐나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뭐 이렇게 지목을 해서 뭐 "곧 교체를 할 거다."라는 뉘앙스까지 가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이 톰린 감독이 뭐 구상하고 있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는 쪼끔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뭐 일단 뭐 빅벤이 이 팬들의 부름에 좀 응답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살펴볼 경기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입니다. 차저스가 24대 17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사실 인제 그 가로폴로가 컨커션 여파로 인해서 인제 결장을 하게 되면서 '경기가 좀 일방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.' 이런 생각을 좀 많이들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예상했던 결과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기 종료 직전까지 좀 승부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치열한 접전 양상으로 흘러갔어요. 음. 이날 이제 레이더스의 선발 쿼터백으로 나선 선수가 에이단 오코넬이라는 이제 선수였는데 퍼듀 대학 출신이고 올해 4 라운드에 뽑힌 이제 신인 쿼터백이었어요. 그러니까 음 앞서 이제 브라운스 경기 때 얘기했던 뭐 내용과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봐야겠죠. 예 중후반 라운드에 뽑힌 신인 쿼터백이 이제 음 급작스럽게 이제 부상으로 빠진 선발 쿼터백의 자리를 대체해서 뭐 스팟 스타터로 나섰다. 이제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었는데 이제 음 브라운스가 완벽하게 이제 무너졌다면 그래도 레이더스는 패했지만 나름 좀 비등비등하게 한번 승부를 겨루어 봤다.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좀 있었던 경기였어요. 그래서 네. 사실 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로스터에 뭐 백업 쿼터백 뭐 전문이라고 해야 될까요? 예. 음 브라이언 호이어가 사실 있었어요. 그리고 원래 가로폴로가 이제 건강했을 때 뎁스 차트의 넘버 2는 실제로 호이어이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가로폴로가 빠지니까 맥데니얼스 감독의 선택이 오히려 좀 바뀌었죠. 그러니까 뎁스 차트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마 이런 뭐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. 여기서부터 인제 저의 뇌피셜인데 음 어차피 지금 주전 쿼터백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이제 포지션에서도 전력이 뭐 차저스보다 지금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업셋을 만들려면 음 고점이 낮고 뭐 그냥 상수에 가까운 이제 호이어보다는 뭐 망하면 더 크게 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변수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오코넬이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니겠느냐. 뭐 음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어떤 뭐 주전 낙점 뭐 이게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. 네. 그 약간 그런 것도 있었겠죠. 어차피 남들이 모두 예상을 하건대 우리가 이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쯤에서 한번 써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? 음. 약간 요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오코넬이 이제 프리시즌에 나름 뭐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또 대학 시절에 이제 뭐 빠른 릴리즈라든가 뭐 패스 정확도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맥데니얼스 감독이 나름 좋아하는 이제 스타일의 쿼터백이란 말이죠. 예 그런 음 궁합들도 좀
뭐 중요시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오코넬이 이날 경기 중에 뭐 색을 7개나 허용을 했고 또 마지막 동점 기회에서 아쉬운 인터셉션을 허용하면서 이제 뭐 경기를 뭐 연장까지 이제 끌고 가는 데는 좀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좀 예상치 못한 데뷔전을 치른 선수치고는 나름 경쟁력을 좀 보여줬다. 예 네. 그래서 패스 성공률도 60%가 넘었고 어쨌든 뭐 저스틴 허버트와 나름 뭐 끝까지 한번 경합을 해 봤던 것 자체는 좀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날 이제 그 2개의 스트립색 펌블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공을 간수하는 능력과 음.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. '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.'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날 뭐 조시 제이콥스도 마스거리 터치다운과 함께 처음으로 백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겼습니다. 뭐 그리고 인제 맥스 크로스비도 2개 색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결국 인제 팀이 패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빛이 바르고 말았어요. 음. 그리고 이제 차저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날도 이제 오스틴 에클러, 마이크 윌리엄스가 없이 경기를 치렀습니다. 예 그래서 뭐 승리하기는 했지만 이제 후반전에 한 점도 내지 못했다는 부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추격을 당하는 흐름을 내줬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음 뭐 허버트도 지금 뭐 24 번의 패스 시도에 13번 성공 167 야드 뭐 1 개의 터치다운 1 개의 인터셉션인데 뭐 허버트에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기록과는 좀 거리가 많이 멀었던 네 그런 하루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그 2 분을 남겨둔 상황에서 51 야드 딥볼을 성공시켰던 거 예 음 그러면서 좀 간신히 좀 체면치레를 했던 그런 경기였다.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. 네. 다만 이날 인제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손에 부상을 입었습니다. 다행히 인제 던지는 손은 아닌데 어 어쨌든 인제 손에 손가락이 골절이 됐다 그래요. 음. 음.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휴식기가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또 다음 주가 바이 위크입니다. 음. 뭐 이게 손가락 뼈가 바로 붙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던지는 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이 위크를 갖고 나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음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언론에서도 뭐 결장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뭐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음 물론 이제 던지는 손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스냅은 보통 두 손으로 받잖아요. 예 그리고 만약에 공을 뭐 들고 뛰거나 뭐 했을 때 어쨌든 두 손으로 종종 이제 공을 잡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명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.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.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뭐 앞서 언급했던 에클러나 윌리엄스 말고도 뭐 코리 린슬리, 뭐 조이 보사, 더윈 제임스 이런 선수들이 다들 좀 지금 부상을 안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회복을 할 시간을 좀 가지게 됐다? 예 이거 자체는 차저스에게 굉장히 좀 뭐 호재가 아닌가 싶고 사실 이날 이제 차저스 승리의 주역은 칼릴 맥이었어요. 이날 인제 그 2 개의 스트립 색 펌블을 포함해서 혼자 무려 6 개의 색을 기록을 음. 했어 진짜 이게 한 경기 최다 색 기록이 1990년 칩스의 라인베이커였던 데릭 토마스가 시애틀 상대로 기록했던 한 경기 7 개의 색이었거든요. 그게 인제 최다 기록이고 6 개가 인제 역대 공동 2 위에 음. 해당하는 기록입니다. 예 그만큼 이날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칼릴 맥 선수였습니다. 음. 사실 이제 칼릴 맥을 상대하는 이제 상대팀 입장에서는 뭐 더블팀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1대1로 막는다 하더라도 뭐 러닝백이나 타이트 엔드 같은 선수들이 한번 이제 자신의 라우트를 가기 전에 이 칼릴 맥을 잠깐 견제하고 이제 지나가는 네 음. 뭐 그러면서 좀 칼릴 맥에게 어쨌든 좀 불편함을 주고 좀 방해를 하는 이제 그런 뭐 추가적인 수비들을 항상 더 해 왔었는데 이날 레이더스가 이제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. 네 그래서 뭐 더블팀 뭐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평소 칼릴 맥이 받던 어떤 견제에 비해서는 훨씬 적었다고 하더라고요. 예 그러면서 '맥이 좀 활개를 칠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.'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
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데뷔를 했던 팀이 레이더스였잖아요. 근데 이제 그 팀을 상대로 뭐 비수를 꽂은 셈이 됐고, 실제로 이제 레이더스에서 베어스로 이제 이적을 하던 과정에서 좀 연장 계약과 관련한 뭐 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썩 서로 뭐 유쾌하게 지금 헤어진 사이는 아니었거든요. 예, 그렇 그런 점들이 뭐 맥에게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됐을지도 모르겠다. 예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의 고포리 병, 이거는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. 이날 음, 또 종료 3분 30초 정도를 남겨 놓고 원 포제션 게임인데 자기 진영 34 야드 지점에서 포스 앤 원 상황. 이게 사실 그 경기를 앞서고 있고 상대 쿼터백이 경험이 별로 없는 루키 쿼터백. 그리고 인제 뭐 그런 상황보다 여기서 실패를 했을 때 곧바로 필드 골 레인지에서 인제 상대의 공격권을 넘겨줘야 되는,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서 공격권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 보면 펀트가 일방적인 선택이잖아요. 음, 이게 뭐 결과론으로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그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이게 브랜든 스타일리의 이 고포리 병이 다시 한번 이제 도지면서, 그러면서 인제 그 고포릿을 시도를 했고 결국 인제 허버트의 러싱이 막히면서 공격권을 넘겨주고 말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수비 쪽에서 인터셉션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경기는 또 뭐 연장까지 갔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였습니다. 음. 그래서 사실은 '이기고 있는 팀이 왜 도박을 할까?'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음. 오히려 차저스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뭐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, 어 일단은 이제 승리 확률이 50%가 넘는 팀 입장에서 굳이 그것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라는 음. 생각이 들고, 물론 뭐 1 야드 전진 뭐 확률이 꽤 높았다고 생각을 했고, 이제 그랬을 때 리턴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, 글쎄요. 그 성공했을 때 리턴 값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보다 이 스탠리 감독이 좀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. 예,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. 음. 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음. 그러니까 음. 이것 좀 궁금하긴 해요. 사실 이 켈렌 무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왔는데 음. 이런 상황에서는 스탠리의 결정인가? 아니면 켈렌 무어와 뭔가 합의된 상황인가? 뭐 이런 음.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. 네. 어쨌든 뭐 그거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음. 부분이고, 예,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차저스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다음 경기를 보는데 다음 경기로 좀 안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예, 패트리어츠와 카우보이스의 경기입니다. 38대 3,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고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 좀 고통스러운 경기였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3대 3 상황에서 35 연속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인제 경기를 패배를 했는데, 전반전에 인제 28대 3의 스코어에서 톰 브레이디가 있었다면 모를까 맥 존스로서는 인제 택도 없는 그런 이제 점수 음. 차이였고, 이날 인제 맥 존 선수가 인터셉션만 2 개를 던지는 졸전을 펼치고 중간에 인제 베일리 제피로 교체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인제 팀은 근 한 30년 동안 당했던 패배 중에 최악의 패배를 당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, 이날 인제 사실 경기 한 경기 내주는 거는 지금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면 내줘야 되는 경기예요. 특히나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잖아요, 상대가. 그 카우보이스가 이기는 게 정배거든요. 그러니까 경기를 지는 거 자체는 괜찮은데 이날 이제 수비에서 중요한 선수 둘이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. 맷 주돈 선수와 함께 크리스티안 곤잘레스가
팀을 이탈을 하게 됐는데 맷 주돈이 지금 이두근 파열로 인해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인제 이 파열 부상으로 인해서 무기한 아웃이 지금 인제 이 예상이 되고 있고 어쩌면 뭐 시즌 말미에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를 뛰지 못하고 시즌 아웃이 될 가능성도 꽤 있다 그래요. 그리고 인제 크리스티안 곤잘레스 같은 경우에는 인제 어깨 관절 와순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아웃이 됐는데 뭐 원래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만 인제 앞으로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쪼끔 싫어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제 빌 벨리책 감독이 NFL에서 이제 감독직을 맡은 게 올해로 음. 지금 29 번째 시즌이라고 해요, 올해가. 브라운스에서 5 년, 그리고 뉴잉글랜드에서 지금 24 년째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는데, 감독 커리어에서 이제 뭐 플레이오프를 통틀어서 거의 500 경기 가까이 벌써 치렀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음. 그중에 가장 큰 점수 차로 패한 게 바로 이날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경기였다. 네, 그래서 종전 기록이 사실 2003년 이제 빌스에게 31점 차, 그러니까 0대 31로 이제 패한 적이 있었는데, 그 기록을 어떻게 보면 좀 뭐 나쁜 기록을 또 경신하고 말았다. 예, 뭔가 음. 그런 또 의미가 있었던 이제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. 네. 어쨌든 인제 그 크곤이 부상으로 인제 시즌 아웃이 되면서 제이씨 잭슨을 차저스에서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는 인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지금 인제 코너백이 4 명이 부상이거든요. 지금 이날 크리스티안 곤잘레스가 부상을 당했고 지금 잭 존스가 햄스트링, 그 마커스 존스가 어깨 부상으로 IR에 올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조나단 존스도 발목 부상으로 인제 경기를 거의 못 뛰고 있죠. 그러니까 이 코너백 4 명이 부상 아웃된 상황에서 제이씨 잭슨을 데려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데려올 수 있어요. 근데 지난 시즌에 제이씨 잭슨이 부상을 입으면서 인제 시즌 아웃이 됐었고 부상 이후에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컨디션이 100%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이 차저스가 이 제이씨 잭슨을 데려갈 때 엄청 많은 돈을 주고 데려갔단 말이죠. '이 고액 연봉의 선수를 굳이 데려와야 됐나.'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물론 이제 그 계약 내용을 좀 뜯어보면 "내년에는 보장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계약 재조정이 좀 쉽다."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게 뭐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데 제이씨 잭슨 하나 데려온다고 인제 '뭐가 달라지겠냐.'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어 사실 그래서 '굳이 안 데리고 와도 되지 않았나?' 예. 이게 뭐 팬 입장에서는 이게 그 이렇게 된 김에 쭉쭉 내려가서 이게 맥 존스 친구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의 인연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고 '새로운 쿼터백을 인제 한번 뽑을 때가 된 게 아닌가.'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. 인제 또 음. 리셋 버튼 한번 누를 때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쓸데없는 인제 그 돈을 썼다. 보통 인제 그 요즘 그 시바 비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. 예 일종의 이제 '그런 비용으로 제시 잭슨을 데려오는 게 아닌가.' 뭐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드네요. 음. 사실은 뭐 트레이드 조건 자체는 사실 뉴잉글랜드가 그렇게 손해를 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제이씨 잭슨이 올해 이제 1,200만 달러의 보장 금액이 있는데, 뭐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 대다수의 금액을 지금 차저스가 일종의 연봉 보조를 했다,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패트리어츠가 그 제이씨 잭슨의 모든 고액 연봉을 그대로 떠안는 건 아니다. 네,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음. 싶고, 실제로 지불한 픽도 2025년 6 라운드 픽을 이제 차저스에게 주고 2025년 7 라운드 픽과 제시 잭슨을 받아왔어요. 그러니까 음. 사실은 뭐 거의 후반 라운드 픽의 하나의 교환과 거기에 제시 잭슨이 끼어든 거니까 사실 뭔가 많은 뭐 자원을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. 네, 음. 근데
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제시 잭슨 하나가 와서 뭐 패트리어츠가 당장 뭐 반등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뭐 그건 좀 아닌 상황이라고 봐야겠죠. 이날 경기를 내준 것보다 이제 맷 주돈이랑 크곤을 부상으로 잃은 게 좀 크게 느껴지고 다음 주 이제 세인츠 만나거든요. 뭐 세인츠한테도 뭐 낭낭하게 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전 좀 갖고 있습니다. 음. 오히려 지는 게 나쁘지 않아요. 예. 좋은 쿼터백을 뽑을 수 있다면 뭐 한 해쯤이야.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음. 댈러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. 댈러스는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, 이날. 프레스캇도 이날 뭐 34번의 패스 시도 28번의 성공. 이게 82.3%의 성공률이거든요.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261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.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인제 그 9명의 리시버가 캐치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정말 스킬 플레이어진을 골고루 사용을 하면서 377 토탈 야드를 기록을 했고 특히나 인제 수비가 이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는데 레이튼 벤다이시가 이제 펌블 리턴 터치다운 그리고 다론 블랜드가 2 개의 인터셉션 특히나 인제 그중에 하나는 또 픽식스로 기록이 됐는데 뭐 수비에서도 많은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어 경기 초반부터 좀 게임을 터뜨리는 그런 역할을 수비 쪽에서 만들어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이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카우보이스가 정배였기 때문에 뭐 이거는 너무 이기는 게 당연한 경기이기도 하고 이제 문제는 카우보이스 입장에선 다음 경기거든요. 다음 주에 인제 나이너스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 NFC 3 대장이 이글스, 나이너스, 카우보이스 이렇게 3 팀이거든요. 이 3 대장의 순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올 시즌 첫 번째 경기가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뭐 5 주차 썬데이 나잇 풋볼로 이제 펼쳐지는 이게 이제 다음 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이죠. 근데 음. 이제 그때가 또 아마도 한글날 그러니까 이제 공휴일이기 때문에 또 뭐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일지라도 뭐 쪼끔 더 편하게 경기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예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 경기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 빨리 넘어가시죠. 네. 네.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샌프란시스코 49ers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나이너스가 35대 16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현 시점에 글쎄요. 저는 이글스보다도 '완벽이란 단어에 가까운 팀은 나이너스가 아닌가.'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데 나이너스가 뭐 손쉬운 상대 애리조나를 만나서 또 하나의 승리를 추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난 시즌부터 이어오고 있는 정규리그 연승이 벌써 14 연승까지 이제 기록이 음음.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참고로 이제 역대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2008 그리고 2009 시즌에 걸쳐서 당시 이제 페이튼 매닝의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23 연승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음. 정말 뭐 '대단한 기록이 있었구나.' 예 라는 걸 이제 좀 뭐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를 했고 뭐 아직은 23 연승을 논하기엔 좀 많이 남았죠.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때까지 다시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나이너스 프랜차이즈 연승 기록은 얼마일까 좀 찾아보니까 조 몬타나의 이제 시대였던 1989 그리고 1990 시즌이 있어요. 이때 음. 이제 2 시즌에 걸쳐서 15 연승을 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나이너스가 지금 댈러스와 클리블랜드를 다음 주, 다다음 주에 만나는데 이 두 팀을 만약에 꺾을 수 있다면 이제 프랜차이즈 신기록이 일단 달성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. 사실 이제 이날 경기를 앞두고 인제 넘버 3 리시버 자완 제닝스 그리고 이제 백업 러닝백 일라이자 미첼이 인액티브 명단에 올랐습니다. 그리고 인제 디보 새뮤얼도 이날 이제 부상 때문에 뭐 출장하긴 했습니다만 좀 100% 컨디션은 아니었거든요. 그러면서 인제 좀 온전하게 활용이 되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다 해 주면서 뭐 "나이너스 오펜스의 위력은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."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음. 이날 인제 맥카프리가 106 러싱 야드에 3 개의 러싱 터치다운, 71 리시빙 야드에 하나의 리시빙 터치다운까지 이날 177 야드에 4 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. 음.
뭐 워낙 뭐 상대 수비를 이제 파괴하는데 이제 특출난 능력을 가진 맥카프리니까 뭐 이날 모든 플레이를 다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늘 보여주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, 그래도 이제 하나 인상적인 장면을 꼽아보자면, 이제 상대 수비가 이제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이제 태클을 시도를 했었는데, 그 나름 이제 선수들이 뭉쳐 있는 상황에서도 그 상대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그걸 이제 가벼운 점프로 이제 뛰어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맥카프리가 뭐 이게 1대1 오픈필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오는 어떤 상대의 위협까지도 미리 파악을 하고 잘 대처를 하는구나. 정말 음. 대단하다.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. 뭐 이날 그러면서 인제 그 제리 라이스가 갖고 있던 그 샌프란시스코 49ers 프랜차이즈 기록 12 경기 연속 터치다운 기록을 넘어서 이제 13 경기 연속 터치다운으로 프랜차이즈 신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. 음. 그리고 이제 이날 한 경기로 좀 국한해서 봐도 4개의 터치다운도 정말 엄청난 기록이죠. 음. 그리고 사실은 경기 막판에 이제 5번째 터치다운을 기록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어요. 근데 음. 이제 칼 셰넌 감독이 상대 엔드존 부근에서 이제 풀백 카일 유스책에게 러싱을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브록 퍼드에게 쿼터백 스닉을 지시하면서 맥카프리에게는 사실 5번째 터치다운을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음. 기회 자체가 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 칼 셰넌 감독이 맥카프리가 4개 터치다운 기록한 줄 알았으면 맥카프리한테 기회를 줬을 건데 "몰랐다." 이렇게 인제 좀 해명을 했습니다. 음. 저는 사실 인제 맥카프리의 반응이 더 좋았어요. 맥카프리가 뭐 기회가 주어졌다면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 팀이 득점을 했으면 됐고 '나는 그럼 행복하다. 개인 기록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.'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 이렇게 인제 기록이 많이 남는 선수들은 기록에 욕심을 낼 법도 하잖아요. 사실 네. 인제 그렇게 욕심 내는 선수들도 많고. 근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팀이 득점을 하고 팀이 승리를 가져가면 '나는 그걸로 됐다.'라는 애티튜드 자체가 정말 이 프로 선수로서 얼마나 멋진 자세인가를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 같고 음. 이날 인제 브록 퍼디도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펼쳤습니다. 21 번의 패스 시도 중에 20번 성공이 됐고 283 야드를 인제 기록을 했습니다. 어 음. 그리고 이게 그러면서 정규 시즌에 브록 퍼디가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 현재 9 연승이거든요. 근데 그만큼 이제 정규 시즌에는 여전히 압도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브록 퍼디입니다. 음. 뭐 이날은 이제 2명의 수비가 맡고 있던 이 브랜든 아이육에게 또 정확한 딥볼까지 한번 연결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음. 사실 이제 디보 세뮤얼이 거의 이제 활용이 되질 못했던 경기였는데 이 아이육이 세뮤얼의 역할까지 해 주면서 뭐 거의 150 야드 가까이 잡아 줬던 거.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상대가 이렇게 강한 팀은 아니었지만 네 라이너스가 넉넉한 승리를 가져가는데 뭐 일조를 했었습니다. 네.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워낙 좀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지구 라이벌을 만나서 좀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만 그나마 인제 뭐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21대 3 으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그 페이크 펀트를 통해서 또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그 격차를 원 포제션까지 좁혔던 부분은 나름 좀 '성과가 아닌가.' 뭐 이런 데서라도 쪼끔 이제 성과를 찾아야 되는 애리조나의 현 상황이고 이게 상대가 나이너스라는 점이 쪼끔 더 의미가 있지 않나.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음. 그러니까 체급차를 감안하면 애리조나도 나름 선전을 했다. 이제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고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e스포츠 쪽에 이제 종사를 하다 보니까 뭐 거기서 나오는 멘트들을 이제 한 번씩 소개를 해 드리곤 하는데 네.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어요.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있는 와중에도 눈은 뜨고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뭔가 당할 거는 당하더라도 음. 또 내가 언젠가 역전의 확률을 쪼끔이라도 갖고 있기 위해서 해야 하는 최선의 플레이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
음.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실제로 역전이 나오기도 하고 뭐 설령 그렇죠. 지더라도 조금 더 과정을 납득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늘 하거든요. 그래서 애리조나 그래도 '눈은 뜨고 있었던 경기였다.' 예 저도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뭐 마키스 브라운이라든가 마이클 윌슨 이런 선수들이 뭐 나름 선전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수비진 쪽에서 뭐 맥카프리를 전혀 막지를 못하면서 뭐 많은 실점을 하고 말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. 네. 뭐 어쨌든 다운은 됐지만 눈은 뜨고 있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다음은 이제 선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였던 캔자스시티 칩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. 석점 차 캔자스시티 칩스가 좀 신승을 가져갔습니다. 예상외로 처음에 인제 이 매치업만 놓고 봤을 때는 '캔자스시티가 이기겠구나.' 이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텐데 '석점 차로 이기겠구나.' 이거 예상하신 분들 거의 없으셨을 것 같아요. 음. 소위 토토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핸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렇 기준으로 했으면 아마도 제츠가 승리를 하는 거가 되지 않았을까. 예 그만큼 음음. 사실 핸디가 꽤나 많이 걸려 있었을 만한 경기인데 접전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 본격적인 경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NBC가 이날 이 두 팀의 경기를 선데이 나이트 풋볼로 잡은 이유는 사실 딱 하나죠. 패트릭 마홈스와 에런 로저스의 역사적인 첫 맞대결을 이제 전국 중계로 보여주고 싶다. 우리가 음 그걸 중계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날 매치업을 잡았던 건데 음. 결국에는 또 이루어지질 못했어요. 그래서 네. 그 역사에 대해서 쪼끔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음 사실 마홈스가 이제 2017 년에 드래프트가 돼서 이제 프로 무대에 입성을 했고 그 해 마지막 경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발 출전을 했었죠. 예 근데 당시에 뭐 마홈스는 AFC 그다음에 로저스는 NFC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맞대결을 할 기회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. 예 네. 그래서 2017년 이후부터 이제 지난 시즌까지 이제 두 팀의 이제 두 선수의 이제 게임 로그를 보니까 캔자스시티와 그린베이가 정규 시즌에서 만났던 게 딱 두 번이 있었습니다. 음 그게 바로 2019년 그리고 2021 년이었는데 이게 정말 운명의 장난같이 피해 갔어요. 2019 년에는 마홈스가 결장을 했고 음 2021 년에는 에런 로저스가 결장하면서 이제 두 선수의 맞대결이 성사가 안 됐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번 시즌을 앞두고 에런 로저스가 AFC 컨퍼런스로 넘어왔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두 사람이 더 자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. 예. 네. 그리고 이제 또 올해도 또 바로 매치업이 잡혔고 이제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로저스가 1 주차에 이제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두 사람의 맞대결은 결국엔 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. 사실 이제 로저스가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음. 부분을 감안하면 이제 좀 더 '아쉽다.'라는 생각이 쪼끔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날 그 선데이 나이트 풋볼이 제츠 입장에선 12년 만에 선데이 나이트 풋볼이었거든요. 음. 예 그만큼 이제 오랜만에 선데이 나이트 풋볼 게임을 치렀었던 제츠였습니다. 음. 뭐 결과는 좀 아쉽게 됐죠. 예 근데 사실 '마홈스 대 잭 윌슨의 대결이다.'라고 이제 처음 타이틀을 걸었던 거에 비해서는 나름 좀 팽팽하게 갔던 그런 경기였고 사실 초반에는 이제 칩스가 17대 0 으로 1 쿼터에 압도를 하면서 뭐 변수가 없이 좀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. 근데 음 이제 어 좀 이번 시즌 뭐 칩스의 약간 내부의 적으로 좀 불리고 있는 이 자완 테일러가 자신의 엔드존에서 이제 페널티를 범하면서 이것이 세이프티 선언이 됐거든요. 예 음 그러면서 쪼끔씩 칩스는 균열이 생기고 제츠가 좀 추격할 수 있는 빈틈을 좀 내준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이게 그 공격팀이 엔드존 안에서 페널티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제 세이프티가 선언이 되잖아요. 음. 인제 상대에게 2 점을 주고 그리고 인제 공격권까지 넘겨주는 인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인제 제츠가 필드 골을 만들어 냈고 그 이후에 인제 패트릭 마홈스의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제츠가 다시 한번 예 공격권을 갖고 갔는데
그 드라이브에서 또 인제 제츠가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순식간에 원 포지션 게임으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. 음. 그리고 이제 후반 시작하자마자 제츠가 터치다운을 또 하나 추가를 했고 이제 투 포인트 컨버전까지 성공을 하면서 순식간에 동점이 됐었어요. 예 그래서 뭐 거의 3 쿼터 초중반부터는 이제 동점으로 이제 쭉 흘러갔던 이제 그런 경기였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후 쪼끔 이제 소강 상태로 가다가 결국 4 쿼터에 희비가 갈리게 됐는데 칩스가 인제 필드골을 기록한 이후에 공격권을 넘겨받은 잭 윌슨이 스냅을 받는 과정에서 공을 흘리면서 펌블 턴오버가 됐거든요. 그 이후에 인제 남은 시간이 7분 47 초였는데 칩스가 이 시간을 공격권을 넘겨주지 않고 모두 태워 버리면서 그냥 게임이 끝나 버렸어요. 음. 아 이 7분 47 초를 마지막에 태운다? 예 음 이거는 정말 뭐 힘든 일이거든요. 왜냐면 상대팀 입장에서도 뭐 타임아웃을 걸면서 뭐 방해를 할 수도 있고 음 어쨌든 양 팀이 이제 가장 이제 승부를 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상대도 강렬한 저항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예 마홈스가 물론 뭐 쪼끔 부진한 시간대도 있었지만 네 음 마지막에는 좀 '안정감 있고 뭐 확실한 운영을 좀 보여줬다.' 이렇게 좀 봐야겠죠. 음. 그리고 인제 그 제츠 입장에서는 마지막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마이클 카터 선수가 인터셉션을 만들어 냈는데 그 소스 가드너가 인제 홀딩 마칙을 범하면서 음. 이게 없는 일이 됐거든요. 네 음. 그런 부분이 쪼끔 이제 두고두고 좀 기억에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이게 가드너가 컨택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거를 '페널티를 주는 게 맞나?'라는 인제 그런 그 생각을 충분히 할 법한 그런 반칙이었다는 생각이거든요. 음. 그래서 뭐 라이브 상황에서 이 로버트 살라 감독도 굉장히 격분을 했던 이제 장면이 이제 중계 중에 잡히기도 했고 뭐 음. 경기 이후에도 뭐 팬들이나 언론이나 이제 굉장히 이게 페널티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예 그런 좀 논란이 있는 이제 판정이었던 것 같더라고요.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페널티가 불리지 않았다면 4분 30여 초의 시간과 함께 제츠는 자기 진영 32 야드 정도 지점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음. 이때 딱 석점밖에 뒤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잭 윌슨이 공격 드라이브를 잘 해냈다면 뭐 동점 내지 역전까지도 사실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음. 이것이 결국에는 뭐 인터셉션이 인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칩스가 이제 야드에서 이제 이득을 보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다시는 뭐 공을 돌려받지 못했던 그런 제치였어요. 음. 그리고 인제 이 부분이 쪼끔 더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사실 그 이 컨택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인제 플래그가 던져졌으면 '그래. 그럴 수 있지.'라고 인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게 인터셉션이 나온 이후에 인제 플래그가 던져지니까 '뭐지? 주작인가?'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. 예 그런 인제 납득하기 좀 어려운 포인트에서 인제 플래그가 던져졌다는 게 이미 제츠 팬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음. 심판의 플래그 타이밍도 사실은 꽤나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음. 좀 신뢰를 할 수 없을 만한 타이밍에 던져지기는 했어요, 이번 네. 건에 대해서는.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 좀 이 판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칩스의 이제 뭐 전반적인 뭐 정리를 좀 해 보면 개막전 패한 이후에 이제 3 연승을 달리면서 뭐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죠. 3승 1 패 괜찮은데. 근데 사실은 이제 내용을 보면 베어스전을 제외하면 사실 칩스가 잘하는 뭔가 시원한 공격이 나왔던 경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예 음. 그래서 그나마 이제 러닝백 파체코가 115 야드에 한 개 터치다운을 해 주질 않았다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었던 경기였다. 예 이런 음. 생각이 들고
반면 제츠는 이제 제길슨이 조금 뒤늦게 발동 걸린 것이 결국에 좀 아쉬웠죠. 예, 음. 그리고 뭐 클러치 상황에서 아까 언급했던 턴오버 뭐 정말 아쉬웠고 뭐 심판 판정도 뭐 조금 불운한 점이 있었고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개막전 승리 후에 3연패. 그러니까 칩스와 지금 정확하게 반대의 행보를 좀 걷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음. 뭐 다음 주 덴버전에서 어떤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이날 경기에서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경기장을 찾았는데 음. 그 트래비스 켈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쪼끔 이제 어 워딩이 overdoing it 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면서 "쪼끔 과한 것 같다."라고 인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스위프트가 물론 인제 경기장을 오고 뭐 이런 화제거리에 대해서 인제 방송국 놈들이 이게 방송에 내보내지 않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거든요. 근데 그렇다곤 하더라도 이제 어 지금 이제 2절 했잖아요. 이게 뭐 애국가도 아니고 뭐 4 절까지 굳이 이제 계속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. 음. 이제는 쪼끔 그 그냥 뭐 '경기장에 왔으니까 얼굴 한번 비춰 주는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.' 음.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건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. 근데 이게 트래비스 켈시도 뭐 대단한 스타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스타잖아요. 뭐 그런 스타가 인제 연애를 하고 또 경기장에 남자친구 경기를 보러 오고 이런 부분이 인제 관심이 갈 수는 있지만 그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경기잖아요. 네. 그거에 쪼끔 더 집중을 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?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. 음. 네.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열렸던 마지막 경기 먼데이 나잇 풋볼 시애틀과 뉴욕 자이언츠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음. 시애틀이 사실 24대 3 으로 뭐 크게 이겼고 뭐 워낙 압도적인 경기였다 보니까 뭐 경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좀 리뷰할 것은 좀 없었다. 이렇게 좀 음.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게 인제 더욱더 이 할 얘기가 없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. 이게 시애틀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음. 자이언츠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'시애틀이 이김을 당했다.'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시즌의 자이언츠가 아닌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자이언츠와 같은 모습으로 좀 낭낭하게 패배를 했다. 이날 이제 턴오버만 5 번이었고 턴오버 대잔치를 벌이면서 인제 경기를 내줬었던 자이언츠였는데 이게 그 홈에서의 두 번째 경기였거든요. 홈에서 펼쳐진 두 번의 경기가 첫 번째가 인제 댈러스 카우보이스랑 40대 0 그리고 이날 이제 시애틀과 인제 24대 3 이게 두 경기 합산 3 득점 64 실점. 득실 마진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61 득점이거든요. 이게 정말 그 홈에서 홈 팬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좀 보여줬고 이날 또 매닝 캐스트에서 동생 매닝이 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"어 오늘은 테일러 스위프트 안 오나?" 뭐 이런 인제 농담을 음. 했었는데 정말 이틀 연속으로 어 뉴욕의 두 팀이 패배를 하는 모습을 뉴욕 팬들은 지켜봤어야 됐다. 그만큼 인제 뉴욕의 프로스포츠가 올 시즌 뭐 야구도 마찬가지고 양키스도 가을 야구 못 갔으니까 어 뉴욕이 그렇게 잘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올 시즌은 유독 인제 뉴욕의 연고를 갖고 있는 프로스포츠 팀이 성적이 안 나는 그런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 봤습니다. 매치도 사실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결국 플레이오프에 못 갔더라고요. 그쵸. 코인 네. 구단주 오고 나서 돈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썼거든요. 음. 역시 이 '돈으로 성적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.' 물론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꼭 다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자이언츠가 뭐 지금 보면 글쎄요. 거의 베어스와 함께 뭐 베어스, 팬서스 정도와 함께 가장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 아닌가? 저는 음. 그런 생각이 들고
또 이제 에반 닐, 이 오펜시브 라인맨이 또 오프필드에서 또 약간의 또 논쟁거리, 또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가뜩이나 좀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또 거기에 한 몫을 좀 더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있었더라고요. 미친 새끼입니다 진짜로. 예전에 그 르브론 제임스가 리얼 월드 사건 음, 일으켰던 거 기억나시죠? 아마 음, 인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"리얼 월드가 뭐야?"라고 인제 그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구글에 이제 르브론 제임스 리얼 월드 치면 아마 그 내용들이 좀 검색이 될 거예요.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에반 닐이 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"왜 사자가 양들의 의견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. 나 비난하는 놈들 뭐 햄버거나 핫도그 만드는 놈들이겠지. 뭐 걔네 뭐 알아?" 약간 이런 식으로 인제 이런 뉘앙스로 음,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게 인제 이후에는 문제가 되니까 사과문을 올리긴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팬들이 경기장에 가서 쓰는 돈, 티켓값, 뭐 저지를 사는 비용 뭐 이런 그 일련의 돈들 이런 거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딴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건 '프로답지 못하다.'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자이언츠는 어떻게 뽑아도 '이런 놈을 뽑았나.'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이거는 인제 그 뽑고 나서 어떤 사고를 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참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사건이다.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음. 싶네요. 사실 에반 닐이 이제 그 드래프트 당시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굉장히 좀 모범생과다. 뭐 그런 얘기를 저희가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확인하고 뭐 실제로 그런 뭐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뭐 아쉽고 좀 충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경기에서 질 수도 있고 뭐 선수의 퍼포먼스가 저조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거에 따른 또 비판은 또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. 예, 그게 이제 프로 선수로서의 뭐 일종의 뭐 그것도 저는 프로 선수의 이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에반일이 아마도 이제 조금 많은 뭐 비판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 음. 다소 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진 상태에서 좀 실언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네. 그래서 어 뭐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뭐 정말 무슨 시즌 티켓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뭐 음. 설령 그냥 TV를 통해서 이 경기를 즐기는 팬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 중계권료로 책정이 돼서 돌고 돌아 이제 본인의 연봉으로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설령 뭐 아주 부유층이라든가 아주 서민층 뭐 저소득층에 있는 팬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다 소중한 팬이고 뭐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죠. 그래서 그렇죠. 이게 서로 좀 뭐 공생을 해야 되는데 음. 일부 선수들이 좀 그런 의식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? 예,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. 네.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. 실제로 햄버거랑 핫도그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경기장에 오기 위해서 그 햄버거랑 핫도그를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서 파셨겠어요. 그렇게 힘들게 인제 돈을 벌어서 사실은 경기장에 오고 저지를 사고 그 안에서 인제 또 돈을 쓰고 사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것들이 인제 본인의 샐러리로 가는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뭐 이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'프로로서 자격 미달이다.' 음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16 경기를 이제 모두 다 살펴봤고 어 이제 4 주차까지 뭐 모든 팀들이 4 경기를 치렀는데 뭐 음. 전체적인 순위표를 한번 보니까 뭐 굉장히 지금 치열한 지구도 있고 뭐 4 승, 3 승, 2 승, 1승 이렇게 좀 서열이 벌써부터 좀 나눠져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지구들도 좀 보입니다. 근데 어쨌든 5 주차부터는 일부 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바이위크를 가지고 뭐 나머지 팀들은 또 경기를 하고 이제 이런 스케줄들이 반복이 돼요. 그래서 어 뭐 약간 이제 '초반 눈치 싸움은 이제 끝났다.'
예, 이렇게 음. 좀 봐도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순위 경쟁이 좀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는 또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있으니까 10월 경기를 치르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보강을 해야 될 이슈가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주요 선수들을 정리를 하고 싶은 니즈가 생기는 팀들도 있을 테고 이제 음.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10월에는. 네, 그런 네.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음. 그리고 인제 그게 이 숫자로 나눠 보면 벌써 시즌의 4분의 1 가량이 지나간 거잖아요. 음.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. 음. 음. 그래서 뭐 지나간 것은 좀 있고 예 음. 지금부터라도 좀 분발을 해야 되는 팀들도 있고 어쨌든 많이 벌어둔 팀도 있지만 또 남은 경기가 많기 때문에 예 방심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들은 모두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좀 드리면 음. 다음 주부터 이제 그 LOL 쪽에 이제 1 년의 최고의 축제인 뭐 소위 롤드컵이라고 불리는 이 월드 월드컵. 챔피언십이 5년 만에 또 한국에서 열립니다. 예, 그래서 저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뭐 많은 것들을 아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한국에서 개최가 되다 보니까. 예, 그래서 한 2주 정도 조금 평소보다는 좀 많은 경기, 많은 방송들을 좀 치러야 될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어 이 올 어바웃 NFL을 당연히 이제 녹화를 하고 하겠지만 저희가 1 주차부터 4 주차까지 했던 분량만큼 아마 하기는 쪼끔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과감하게 쳐낼 경기들은 쳐내고 정말 좀 빅매치나 좀 이슈가 있었던 것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서 향후 한 2 주간은 쪼끔 더 간략하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저희는 인제 5 주차 경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